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8일째인 오늘 새벽 매몰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돼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용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매몰자 1명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1시 18분쯤 매몰 사고 현장에서 3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1시 25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첫날 위치가 확인됐지만 생체 반응이 없어 사망 추정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철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긴 잔해 안쪽에 있어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크레인으로 상부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11일 사고 현장 인근 보일러 타워들을 발파한 이후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가 이틀 만에 매몰자 3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매몰자 7명 중 사망자는 오늘 추가 수습된 30대 남성을 포함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남은 매몰자 1명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구조견, 드론, 영상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의 내부 반발로 검찰 총책임자가 물러나는 건 2012년 이른바 검란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 휴가를 내고 거치 고민에 들어갔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그리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들으며 거취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 결국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왔던 대검찰청 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노만석 대행은 기자들에게 노출되는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근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퇴임식 때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후 닷새 만 그동안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검사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자신에게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한 걸로 전해져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노 대행과 한 차례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협의의 과정이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중수부 폐지 문제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된 이른바 검란 이후 13년 만에 검사들의 반발로 검찰 총책임자가 물러나게 된 상황. 사퇴 결정이 알려지기 전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그렇게 중차대한 항소장 접수를 수사팀, 공판팀 등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참담하다며 항소 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분이 비겁하다는 측면에서 공통된 점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결국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앞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내란 특검이 황 전 총리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든 겁니다.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살리범들이 테러범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동조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썼습니다.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포됐고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자택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선 일부 지지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라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단 말이야!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황 전 총리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서는 순간까지 내란 자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며 자신은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실에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황 전 총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난해 내란 사태 당시 게시물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선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곧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그제 상원에 이어 몇 시간 뒤 하원 표결도 예정돼 있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공편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업무 중단,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미국 하원의 표결이 잠시 후인 12일 저녁 7시, 한국 시간으론 13일 오전 9시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 단순 과반 찬성으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장인 43일째인 셧다운은 오늘을 끝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예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심야의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이 넘어오면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스냅, 즉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곧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4천만 명 이상이 다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I'm trying to do my best to shield my daughter from how concerned I am, but at the same time, she is seeing the difference in our cupboards. 하지만 항공편의 경우는 완전 정상화까지는 1-2주 정도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1000편 이상에 이어 오늘도 800여 편이 결항된 상황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셧다운 종료 뒤 48시간 내에 밀린 급여의 7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제사들이 곧바로 복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we're not going to have on day one controllers come back into the towers right away. 이런 이유로 미국 교통당국은 주요 40개 공항을 중심으로 약 6%의 항공편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축량은 주말쯤 오히려 10%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초유의 최장기 연방정부 업무 중단으로 인한 항공차질 여파가 법안 통과로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오늘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올해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55만여 명이 수능을 볼 예정입니다. 서울의 한 고사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 학생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이 약 1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고사실로 향하는 수험생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차분한 응원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수능 안팎 걱정은 덜어내도 됩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침엔 다소 쌀쌀하지만 영상권이고 오후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수능은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40분에 일제히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55만 4천여 명이 시험을 봅니다.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황금돼지띠 고3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만 명 정도 더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30분 전, 그러니까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고사장으로 입실해야 하고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원칙상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 만약 전자기기를 들고 수험장에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전국 관공서와 기업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등교 시간대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비상 수송 차량까지 곳곳에 배치해놨습니다. 수능 진행 시간 동안엔 또 전국이 잠시 조용해지겠는데요. 시험장 인근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건 물론 영어 듣기 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때엔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도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